이렇게 발표 주제는 국제기업 도시 송도 개발 사례를 통해서 본 스마트 시티의 발전 방향, 미래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도가 스마트 시티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스마트 시티는 계속 스마트 시티일까? 기술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가장 보편화된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해야 스마트 시티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의 방향은 어때야 되는가? 한번 그걸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딱 이제 국내 도시들 이렇게 딱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스마트하다, 외관상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도시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 송도고요. 다음이 부산 해운대입니다. 부산 해운대가 아니라 늦게 만들어졌죠. 근데 가서 딱 보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저희 포스코 그룹이 아까 네옴시티처럼 이제 그 백지 상태에서 지어서 더 큰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게 지어져서 한 2010년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딱 해서 2010년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CNN에서 세계 3대 미래 도시로 선정이 됐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송도를 미래 도시로 소개를 했고 CNN 스타 게이트웨이 시리즈에서 올 한 달간 여러 가지 방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희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송도 하면은 스마트 시티 이런 느낌이 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송도를 스마트 시티라고 지칭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외관이 굉장히 멋지고 그러다 보니 이 송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것들이요. 한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푸른 바다의 전설, 김과장 이런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여기서 촬영이 됐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아우디, 볼kswagen, 포드, 현대 같은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서 사실 CF를 찍고 어떻게 보면 CF의 메카다 해운대와 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실은 이제 송도가 발전하기까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만 보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아마 내용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더 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1994년, 5년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개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개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터만 닦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600헥타르의 땅이 저렇게 만들어졌고요. 기반만. 그 이후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인천대교에 착공을 했고요. 요 당시에는 꽤 분양이 괜찮을 때여서 폴스 월드타워라고 하는 주상복합 빌딩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민간 분양이 처음으로 된 게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터 닦고 나서 11년, 12년 만에 이제 첫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07년에 세두이기라고 하는 이제 국제학교, 그 다음에 포스코, 저희 그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건설 사업이 착공이 됐고, 여기 보시면 니트타워, 응부가 타워라고 하는 거죠. 그 송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빌딩인데, 지금은 저희 포스코의 포스코 대외 사업입니다. 그때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2009년에 인천대교가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뚫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호텔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살만한 곳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과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2010년이 되니까 이제 저희 포스코 건설의 분들도 완공이 돼서 입주했고, 저 때 입주하면서도 사실은 입주하시는 직원분들이 행복해 했을까요? 굉장히 사실은 여러 기반 시설들이 취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사실 들어가서 쉽지 않은 어떤 생활 환경을 감내하면서 생활을 하셨고요. 또 땡기 클라우스, 골프컵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텄다는데 10년, 그리고 저런 여러 환경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실은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TV 촬영이나 CF나 이런 식의 명소가 됐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내세운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됐고, 저도 분당에 살지만 한 40분에서 50분이면 갑니다. 가끔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 그런 예쁜 도시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송도를 말씀드렸는데, 송도는 송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실 아까 이제 터가 어느 정도 딱 끼고 난 다음에 2003년에 정부에서 3개의 그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송도입니다. 나머지 청라지구는 이제 국제금융하고 레저산업, 그리고 영종은 물류와 관광산업, 또 송도는 국제 업무와 지식기반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송도가 전체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57만 명, 송도는 한 26만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사실은 보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바다와 항공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물류 허브다라고 하는데,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20억 인구가 있고요. 100만 이상의 도시가 사는 게 한 61개 도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위, 사물 2위, 여객운송 8위에 어떤 그런 기반이 깔려 있고요. 인천항도 대중국 불돌량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새로운 인천 신항을 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물류의 허브로서 어떤 여행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은 좋게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런 부분을 좀 어필링하며 국제 기업 도시로서 많이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좀 실적을 보면은 한 1,600여 개 기업에 5만여 명이 입주를 완료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4월 현재 한 11만 7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한 2년간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한 2만 명 가까이 나서 지금 한 13만 명.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송도를 딱 했을 때 목표했던 게 26만 명이라고 했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 공공기관, 국제기구, IT, 바이오, 상업시설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실제 이제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이죠. 이제 연초에나 이제 작년에 주식을 사셨으면 아주 큰 돈을 버셨을 텐데, 바이오 삼성 로지스틱스나 셀트리온 같은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바이오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송도가 51만 리터, 샌프란시스코가 44만 리터, 싱가포르 27만 리터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한 30여 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국제기구도 국내에서는 아주 최고 수준으로 많이 유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GCF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 한 14개가 유치되어 있고요. 유엔기구도 마찬가지고 해서 오랫동안 새로운 국제기구의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도가 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초기에 많이 취약했던 숙박시설들도 이제 거의 완비가 됐습니다. 7개 호텔에 2054실이 공급이 됐고, 외국인분들은 여기 경원제 엠버서더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식으로 지어서 한 30여 개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한국식 어떤 그런 주거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 환경인데요. 사실 이 교육 환경이 최근에는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제학 도시로서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 국제학교가 2010년에 개교를 했고 글로벌 유수 대학들의 캠퍼스가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통 한국의 외국의 이런 그런 브랜치를 만들었을 때는 브랜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데 여기는 사실 본교와 똑같은 졸업장을 수요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영어 교육을 좀 많이 하고 학교도 제가 아시는 분이 다니는 학교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포스코 자사고, 인천 과학기술영재학교,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와 같이 교육력이 높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설비들이 있어서 여러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는 송도는 계획대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단계 기반 조성 잘 됐고요. 그래서 2단계 상당 단계에서 이제 그 생활 그 편의시설, 업무 시설들이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가서 GTX 대표이나 워터프런트 완공, 제2외곽 순환도로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숨겨진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업무 시설들이 포스코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제 구입됐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국제업무단지에서 그 주거 쪽은 한 90% 정도 분양이 끝났고 업무 시설들은 한 60%, 업무 상업 시설들은 60% 정도가 분양이 되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가 약간 공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인프라는 한 66% 정도가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분양된 거고 많이 진척은 됐지만 실제 그 내부에서는 약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이런 송도가 정말 스마트 시티인가? 라고 하는 점을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국내에서 소개되기는 송도가 굉장히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ICT를 거주지, 비즈니스, 공공부문, 산업단지 등 모든 분야에 접목해서 정보와 미래 도시를 구축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건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활용한 자료를 소개하면서 송도가 대표적인 공공적인 스마트 시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포스코도 해외 쪽으로 많이 스마트 시티를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송도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름의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법제도 정비 및 예자 유치를 선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2003년도에 광양 부산 진양학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간 거는 송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직접 투자한 106억인데 이 실적의 한 80%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송도가 이 중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 정말로 국내 최고의 스마트 시티였다. 외국 방송사에서도 많이 소개될 만큼 그리고 당시에는 스마트 시티라기보다 UCT라고 불렀죠. UCT 최고의 UCT다. 스마트 교통. 지금 그쪽 송도로 들어갈 때 모든 다리에서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다리밖에 브릿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들어간 차량들은 다 확인이 되고 있고 들어가셔서 나쁜 짓 하고 나오시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방범 방제, 스마트 포털, 스마트 시설물 관리, 스마트 환경까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스마트 점검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지능형 CCTV가 장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그 신고가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어떤 도시 측면이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포스코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도시 모델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분양 정말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교육, 문화, 쇼핑, 상가 등 살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델은 분양이 잘 돼야죠. 그랬을 때 주거 지역의 80% 이상이 완료됐고 분양은 거의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들어서 사업하기 좋은 공간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그 유치율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상업시설 개발이 43% 2016년 기준이지만 그리고 업무 시설에 대한 높은 공실률이 있고요. 원래 송도 개발을 할 때 비전은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는 기업 국제 업무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존재감은 기대보다는 약간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서울과 좀 사실 뭐 아무리 국제 도시라고 하더라도 서울과의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준다가지고 사실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이걸 무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어떤 도시들하고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안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뭐 왜 상해나 후동에 투자를 하지 우리 요 송도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퀘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 목표했던 국제 기업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은 생각보다는 꽤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ICT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뭐 일방향으로 정부가 짝해서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잘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실제 사용한 내부의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정부가 해주는 거 말고 내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콘텐츠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 입주할 때 교육, 의료,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텔레프레젠테이션 장비들도 이제 설치를 해줘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해주겠다라고 하고 헬스케어 프랙티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 강좌도 들을 수 있게 다 인프라도 해주고 콘텐츠도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저거 쓰실 분 계십니까? 아파트에서 저거 좀 가입비 내고 쓰라 그러면 없죠.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도가 스마트시티로서 정말 많은 거를 UCT로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기존 UCT의 한계를 극복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도시 개발 사업이었죠. 그래서 물리적 기반하고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했죠. 토지 개발에서 분양해서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뭐 짓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또 다시 짓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창출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이 되고 있거나. 또 하나는 공공 및 일부 건설사 주도의 사업 구조였고요. 이때만 해도 사실 시민 참여나 지속적인 진화의 기기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UCT 인프라 구축에 좀 집중을 했고요. 스마트시티로서의 송도는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다. 아직 가야 될 부분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연 스마트시티는 뭐가 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 생태계 자체가 기술도 그렇고 도시 자체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나 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어떤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생태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각하고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요새 얘기되고 있는 것이
각각의 도시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시티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걸 보면은 도시 구조가 대부분 저렇게 되어 있죠. 일단 도시 인프라, 그 다음에 ICT 인프라,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공간 정보 인프라, 거기에 IoT, 데이터 공유, 알고리즘 서비스, 그리고 도시의 거버넌스를 포함한 도시 혁신, 이런 7가지 레이어로 있는데, 여태까지 송도의 어프로치나 대부분의 우리가 시티의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UCT도 마찬가지고 저 인프라 쪽이었습니다. 많이 나간 게 도시 인프라, ICT 인프라, 공간 정보 인프라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플랫폼으로서의 각각의 도시들이 다 니즈와 문제들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사실 해결해 줘야지 되는데 하나의 모델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상위 레이어, 다시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에서의 그 밑단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위 레이어 단에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스마트 시티의 정의에 대한 걸 한 200개를 쫙 모아봤었는데 대개 한 5개, 6개의 정의로 딱 귀결되더라고요. 4개만 썼는데 도시 경쟁력, 환경과 지속 가능성, 지능화 정보화, 시민과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 스마트 시티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심지어는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기술혁신의 기제도 제공을 해야 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그렇고 점점 더 많은 기능과 요구를 하고 있고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 가치, 사회가 바라는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도록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시티는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밑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딱 고정된 이미지는 저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진화 발전이 가능한 이벌빙 시티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하는 유기적 메커니즘을 자체적으로 내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도시가 요구하는 서로 다른 문제 해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UCT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우리가 중시했다면 이제는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와 플랫폼 그리고 기존의 UCT는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풍자 관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연결과 소통과 참여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구분된 서비스 하나하나 뭐 방검, 교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일로고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통합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일회성이고 공동주도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시민 참여인데 어떤 실험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운영이 되고 나타나고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결국은 목적 지향적이고 완전한 서비스로서의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과정지향적이고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본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리 가상환경의 통합, 벌추얼 플랫폼이나 이런 얘기들이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최소 비용으로 실험이 접근한 어떤 가상윤리 융합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송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도도 스마트 시티로서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진화 발전이 되는 그런 모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